부분은 전후? 전후 핫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독방 육아에 대한 어떤 느낌이신지. 그렇죠. 뭐 1조 3천억을 1%만 해도 저런 상태에서 다른 분을 만나시면 이거 뭐 외도다. 본인이 이제 가지고 오신 증거 자료를 제가 보는데 누군가의 결혼식 영상이에요. 남편은 여장을 한 안녕하세요. 결혼은 아마추어 노블레스형 경광현입니다.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분들을 지금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게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재현의 두 변호사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재현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11년 차 변호사이고 지금 현재 법무법인 재현의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연 변호사님의 남편 일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부부란 어떤 거 같다? 한 줄로 간단하게 하자면은 뭐 부부는 전후? 전후. 네, 인생을 손잡고 끝까지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볼 때 되게 평면적으로 보거든요. 뭐 이 사람은 뭐 급한 사람,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게 다인데 사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모습도 있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있다는 거를 배우자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두 분이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전후라는 말씀이 약간 좀 평상치 않게 들리는데 어떻게 그 핫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독방 육아에 대한 어떤 느낌이신지. 저희는 독방 육아를 할 일이 없긴 해요. 저희는 어차피 네.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뻔히 알잖아요. 스케줄도. 집에 왔으면 네. 서로 어쨌든 몸을 아끼지 않고 네. 할 수 있는 한 육아와 가사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저희가 시작은 그렇게 대단한 포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이제 젊은 피들이 저희 사무실에 좀 모여 있거든요. 그분들이 변호사님 유튜브를 하셔야 된다. 유튜브 우린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영상 편집을 취미로 하고 있으니 네. 일단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점점 더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죠? 부부 변호사 이혼의 세계입니다. 네. 이거 인스타툰하고 동일하게 이름을 아. 가지고 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뭐 어떤 특별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런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혼 사건이라는 것이 한쪽은 여자고 한쪽은 남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혼 전문 변호사는 대부분 여자 변호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자인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좀 희소성이나 장래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 또 실제로도 그래요. 제가 아직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핫한 그 위자료 액수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1조 3천억이라는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담당하시는 변호사의 수임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나요? 보통 이혼 가사 사건이면 착수금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기본적이다라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건을 이제 상담을 해봤을 때 재산 가액이 너무 많다거나 사건의 네. 난이도가 좀 높다거나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이 당연히 조금 더 높아지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을 끝냈을 때에 이거를 얼마나 잘 성공을 했느냐에 네. 따른 이제 수임료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성공 보수. 네, 그 부분이 보통은 5%에서 10%를 많은 법인들이 책정을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재산 가액이 너무 많으시다라고 하면 퍼센트를 많이 줄이죠. 그렇죠. 뭐 1조 3천억을 1%만 1%만 해도 법무법인 재현의 이제 사무소가 분사무소가 어떻게 지금 돼 있죠? 지금 주사무소는 서울 사무소고 네. 의정부 사무소, 인천 사무소, 네. 수원 사무소가 있고요. 이 방송을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산 사무소를 개소하게 됩니다. 부산 사무소를 오픈하게 되는 게 뭐 어떤 특별한 연구가 있으신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인구도 많아야 되고 수고가 덜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 곳이 부산인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뭐 부산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상도권이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시작을 해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까지 이렇게 분사무소를 오픈을 하게 됐거든요. 어디가 좀 잘 되나요?
아무래도 부산이죠. 힘이 나네요. 부산 분과 그다음 우리 박 변호사님은 경기 의정부 출신입니다. 아 경기시군요. 부산과 경기 어떻게 만나셨죠? 저희 소개팅. 그분과 연락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제 동생이 소개시켜줬어요. 이걸 고마워해야 돼요. 친동생인가요? 네. 혹시 동생? 김 변호사님도 박 변호사님도 이제 각각 법률 상담을 진행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의뢰인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 의뢰인 분이 알고 봤더니 가족이었다. 두 분의 사건을 가지고 온 거다. 그런 경우들이 사무실 내에는 종종 있었어요. 제가 상담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는데 저 상대방하고 얘기가 비슷한 것 같은 거죠. 찾아보면 양쪽에서 상담을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해서 문제가 될 뻔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얘기 듣다가 혹시나 싶으면 항상 검색을 해봐요. 저희도 흔치 않은 케이스지만 해외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이 헤어지시고 가입 상담을 하시게 됐어요. 결혼정보회사가 재혼하신 분들도 고객이 되잖아요. 몇 개월 뒤에 적합할 것 같은 여성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마침 또 같은 지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인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신데 혹시 만남의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성함 이분 아니에요? 딱 나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부부셨던 거예요. 운명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이제 합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연락 한번 따로 드려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다시 같은 이유로. 예. 사건의 진행이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간단하게 나누자면 6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하나의 이혼 사건에서 모든 걸 다 다뤄요. 제가 기혼인 상태이다 보니까 이걸 너무 많이 알아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잠깐 왜냐면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그러면 요즘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희는 이혼이 꾸준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주변에 항상 이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혼이 많다라고 느끼는데 통계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예전이었으면 당사자들끼리 이혼하고 말았을 것을 요즘에는 서류로라도 남기자라는 게 있다 보니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혼은 그래도 좀 더 늘어난 것 같다는 체감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좀 젊은 층이랑 노년층은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새 젊은 층들은 그런 사회적 기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게 하나의 가치관으로 정립이 됐는데 이런 분위기가 노년층한테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이혼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혼인무효. 혼인무효라는 판결 자체를 받기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았다면 이분은 돌아온 싱글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싱글일까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혼인 무효라 하면 소극적으로 이 혼인이 없던 걸로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미혼이다라고 봐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고요. 이게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어떤 경우냐고 하면 내가 혼인한 사실을 나도 몰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적으로도 미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수연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양쪽 당사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찾아오신 분의 입장만 듣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는 사실혼과 비슷한 게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혼도 재혼으로 보시나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혼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냐라고 하면은 파혼을 했다 해서 사실혼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 쪽에서는 다만 결혼을 누구와 약속을 했다라는 사실들을 주변에 알려져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서류로 증명할 방법은 없잖아요. 가입하시는 분이 이 사실을 숨기면 저희로서는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보통은 저희 상담은 부모님과 본인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거디를 드리자면 네. 혼인 무효이신 분은 그래도 미혼으로 봐주셨으면 정말 억울하신 거거든요. 오늘 되게 뜻깊은 자리가 돼버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한때 그런 단어도 있었죠. 졸혼이라고 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혼은 사실상 이혼을 하는 과정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졸혼 상태에서 다른 분을 만나시면 이거 외도다. 아, 외도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외도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는데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뭐가 외도냐. 법원에서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두 사람 사이가 연인 관계로 비춰질 정도만 되면 그거는 곧 외도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해서 손을 잡았다.
서로를 애칭으로 부른다. 뭐 이런 정도면 외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셨던, 맡았던 케이스 또는 내 주변 동료들로 인해서 했던 것 중에 정말 내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케이스가 있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언제나 생각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를 찾아오신 이제 여성분께서 네. 겪은 일이신데 네네. 본인이 이제 가지고 오신 증거 자료를 제가 보는데 누군가의 결혼식 영상이에요. 결혼식 영상에 신부 신랑이 다 찍혀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남자가 내 남편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이 아니고 현 남편. 헐. 지금 결혼 상태인데 결혼식을 올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사건 중에 하나죠. 그런 뭐 자극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저도 지금 막 떠오르는 거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외도는 맞았어요. 근데 대상과 방식이 너무나 특이했던 거예요. 남편은 여장을 하는 여장 남자인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남성과 돈을 받고 정말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고 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이 본인이 직접 방송에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대한 이제 댓글들을 쭉 보는데 이거는 시나리오다. 작가님이 뭐 쓴 거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자극적이니까요. 예. 근데 저는 알잖아요. 이게 100% 실화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느꼈죠. 아, 이게 현실이 더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이혼의 세계 인스타툰에 아주 많이 소개가 돼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이거 잘한다? 결혼은 아마추어는 사실 전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변호사의 생활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변호사 업무는 몸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피로도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인데 어떤 결과가 계속 나오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 있다. 그 예민함을 좀 보다듬어주면 너무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예민해지는 시기가 있을 뿐이지 항상 나한테 그렇게 예민한 건 아니다. 항상 예민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장인어른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거는 어떠신가요? 장인어른과 함께 일하는 자막에 안경을 고쳐 쓰고라고 넣어주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고충이 있다고 해서 뭐 여기서 말하겠습니까?